오늘은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를 더 이상 조종할 수 없을 때 보이는 반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먼저 가까운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일 때 특징과 대처법, 손절해야 하는 이유까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기중심적인 태도.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우선시하며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고려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2. 자부심과 자만심.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자만심이 강합니다. 자신을 유능하고 우월하다고 느끼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다고 여깁니다. 3. 감정적인 결여.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시합니다. 4.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한 다른 사람 이용.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5. 자기 믿음 부족. 나르시시스트는 실제로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며 이를 숨기기 위해 자만심과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외부적인 찬사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자신의 자아에 대한 불안을 가립니다. 6. 비판에 대한 공격적인 반응. 나르시시스트는 비판을 받을 때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공격합니다. 7. 현실 왜곡과 거짓말.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이미지나 성과를 부풀려 자신을 더 강력하고 완벽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때로는 현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하여 자신을 더욱 긍정적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8. 감정적인 냉담함.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나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으며 자신의 이익과 만족만을 추구합니다. 9. 대인배처럼 보이기 위한 노력. 나르시시스트는 외부에서는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중심적인 욕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십자의 불안과 자기합리화. 나르시시스트는 내적으로 자신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자기합리화하여 숨기려고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을 항상 옳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나 의견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가까운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일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경계 설정.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대방의 감정이나 이익을 무시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비판적 사고. 나르시시스트는 비판에 대해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판적인 상황에서는 평화롭고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기존중감 유지. 나르시시스트의 자기중심적인 행동으로 인해 우리의 자아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존중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건강한 관계 유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우리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때로는 관계를 종료하거나 거리를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전문가와 상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처 방법을 배우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감정적 거리 유지.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대를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감정을 너무 많이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기 독립 유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우리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관심사와 목표에 집중하여 자기 개발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8. 객관적인 관점 유지. 나르시시스트와의 상호작용에서는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분명히 표현하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착이 치료. 나르시시스트와의 상호작용은 종종 우리를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스스로를 돌보고 필요한 경우 힐링과 치유를 위한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손절하기 고려. 때로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히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나르시시스트를 대처하기 어려울 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손절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적, 감정적 고통.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종종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비판적인 행동으로 인해 우리는 자신에게 상처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자아 파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우리의 자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조종하거나 무시하여 자신감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나 능력을 부정적으로 보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3. 건강한 관계 불가능. 나르시시스트는 주로 자기만족과 욕구만을 중심으로 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자기보호.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우리에게 더 이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자기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성장과 발전을 위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자신의 상황과 가치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6. 지속적인 갈등과 스트레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종종 지속적인 갈등과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기중심적인 행동으로 인해 상호 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는 우리의 정서적 안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7. 자기 성장을 방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종종 우리의 자기 성장과 발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성장을 막거나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의 목표나 꿈을 억압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8. 신뢰 손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종종 신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의심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9. 자기 보호와 안전을 위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우리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할 수 있다고 느낄 때는 자기 보호와 안전을 위해 관계를 종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10. 자유와 해방.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끝내면 우리는 자유롭고 해방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제압적인 행동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자유롭게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를 더 이상 조종할 수 없을 때 보이는 행동에 대해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분노와 공격성.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조종이 실패하거나 상대가 자신을 더 이상 따르지 않을 때 분노와 공격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자기방어 메커니즘.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을 떠나거나 반항할 때 자기방어 메커니즘을 발동시킵니다. 이는 자신의 속성을 변명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등의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자아 위축.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통제력을 상실하면 자아 위축의 심리적 충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의 감소와 자아의 위축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우울증이나 무력감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4. 도망과 회피. 상대를 더 이상 조종할 수 없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도망가거나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와의 대립을 피하고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호소와 뇌질적인 행동.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이 더 이상 자신을 따르지 않을 때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호소하거나 뇌질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주의를 다시 끌려는 시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6. 자기희생적인 척. 일부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통제력을 되찾으려고 자기희생적인 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연민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7. 과도한 좋은 행동.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을 떠나거나 반항할 때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과도하게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다시 유인하거나 감화하려는 시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8. 감정적인 추락. 나르시시스트는 통제력을 상실하고 자기 방어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감정적인 추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울증이나 무력감을 경험하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9. 새로운 흥미로운 대상을 찾음.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를 더 이상 조종할 수 없을 때 새로운 흥미로운 대상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나 새로운 활동에 집중하여 자신의 통제력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나르시시스트가 통제력을 상실한 후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반응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